So, what'd you do? Picked 6 men and gave them latrine to... Why them? It was their turn. Sobel's a genius. I had a headmaster just like him in prep school. I know the type. Louis, Michelangelo's a genius. Beethoven. 바로 저 배식판에 담겨있는 허여멀건한 토스트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뭔가 걸쭉하고 크림 같은 것을 바른 이 토스트는 SOS라는 비속어로 유명한 전설적인 미군 짬밥입니다. SOS는 Sweet on a Shingle의 약자인데요. 직역하면 지붕 널빤지 위에 얹은 똥이라는 뜻입니다. 똥. 정식 명칭은 Creamed chip beef on toast. 자, 그런데요. 2차 대전 후반부에 가면 쇠고기 단가가 비싸지고 보급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미군은 흔하고 저렴한 다진 쇠고기를 볶아서 루에 섞기 시작합니다. 야, 흔하고 저렴한 다진 쇠고기? 역시 천저국입니다. 이때부터 식단표나 레시피에 자연스럽게 가 빠지게 되고 단순히 크림드 비프 언 토스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을 겪은 노병들은 다진 쇠고기가 들어간 이 버전을 SOS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음식이 있잖아요. 똥국. 국에서 똥맛 난다고 해서. 입대하고 처음으로 훈련소에서 그 똥국을 먹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똥국, 아니 미국의 짬밥, 대충 양이나 불리려고 만들어낸 괴식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사실 이 요리는 꽤 뼈대 있는 미국의 가정식입니다. 이 요리의 진짜 고향은 군대 취사장이 아니라 19세기 후반 펜실베니아주입니다. 당시 이곳에 정착한 독일계 이민자들, 이른바 펜실베니아 더치 사람들의 향토 음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오? 그런데 왜 독일인인데 네덜란드인을 가리키는 더치를 사용했을까요? 그건 네덜란드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독일인, 네덜란드인을 다 더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독립한 후에는 독일인은 저먼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저먼. 잠수함 잘 만들어라. 저먼. 자, 캐나다. 잠수함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그때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에 찌들게 절여서 말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염 쇠고기입니다. 이 짭짤한 고기를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서 밀가루와 우유로 만든 그레이비 소스에 푹 끓인 다음에 빵 위에 얹어 먹었던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북동부 서민들에게 이만큼 가성비 좋고 든든한 아침 식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평범한 가정식이 어쩌다가 군대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 육군 수뇌부가 딱 보니까 이 요리가 군대 대량 배식의 요구 조건에 기가 막히게 맞아들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압도적인 보존성입니다. 건염 쇠고기, 밀가루, 통조림, 연유, 들어가는 재료 전부가 상온 보관이 가능한 완벽한 전략 물자였습니다. 둘째, 미친 가성비와 포만감입니다. 귀한 고기는 조금만 넣고 밀가루로 소스를 대량으로 섞으면 양이 무한대로 불어납니다. 고기 소비량은 줄이면서 병사들 배는 빵빵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 단순한 조리법입니다. 커다란 솥단지 하나만 있으면 취사병 몇 명이서 300인분을 뚝딱 끓여냅니다. 군대 입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메뉴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쟁 내내 병사들은 지겹도록 SOS를 퍼먹어야 했습니다.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수백만 명의 미군들이 이걸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의 오래된 다이너나 기사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메뉴가 떡하니 있습니다. 민간의 따뜻한 식탁에서 태어나서 군대에서 지붕 위에 똥이라고 욕을 먹다가 결국 다시 미국의 서민들의 든든한 소울푸드로 살아남은 이 음식, 참 기구하면서 재미있는 음식 역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파게티 이탈리안 스타일을 만들 때 사용한 레시피 책자 TM10-405 The Army Cook에 바로 이 메뉴 레시피가 있습니다. 1942년 4월 24일 발행된 취사 교범을 기준으로 해당 레시피는 16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재료 양은요 100인분 기준일 겁니다. 저는 2인분 기준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간단해서 좋네요.
건염 쇠고기. 자, 근데요, 이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건염 쇠고기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햄 같은 종류는 돼지고기 햄밖에 없어요. 쇠고기를 만든 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온라인으로 구입했습니다. 건조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건조를 따로 시켰습니다. 노력하는 진상도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멤버십 도와주세요. 자, 교보험상에는 버터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942년 당시에는 야전에서도 기본적으로 버터를 사용했습니다. SOS 특유의 고소한 화이트루를 만드는데 가장 이상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선이 험악해지거나 보급선이 길어지면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버터는 쉽게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버터를 구하지 못한 취사병들은 통조림 고기에 긁어낸 굳은기름, 취사장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식용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정제된 지방을 녹여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소고기 육수가 있습니다. 큐브 형태예요. 오호호. 와, 묵국 냄새 나네요. 1942년 초기 교보험 TM1045에는 소고기 육수 4갤론이 있고요. 그리고 무가당 연유 캔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인분 기준으로요. 조리법에는요, 우유와 소고기 육수를 넣고 뭉치지 않게 끊임없이 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크림 소스의 감칠맛과 풍미가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후기에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TM10412입니다. 여기서 보면 소고기 육수가 워터로 바뀝니다. 또는 밀크로요. 그러니까 소고기 육수가 빠진 거예요. 대신에 무가당 연유가 4캔에서 12캔으로 바뀌는 거예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1화 배경인 1942년 조지아주 토코아 훈련소 시절의 SOS 제어는 소고기 육수를 넣는 것이 정확한 고증이 되겠습니다. 와우! 또 여기 레시피에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파운드로 돼 있거나 갤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디퍼라고 표기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시 야전에서는 일일이 저울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저 국자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빠르게 양을 확인했던 거네요. 이건 태국산이고요. 무가당은 이 제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박하네요. 할랄 인증도 돼 있네. 이거 언제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2026년 12월 4일까지예요. 색깔이 왜 이래? 하얀색이 아니네. 이런 색이네. 괜찮을까?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건 거의 뭐 두유 맛인데? 내가 상상하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그냥 두유네, 두유. 이제 2인분 재료를 준비했고요. 자, 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불로 달궈서요. 오호호. 약불로 해야 되는데 뜨거워. 넣고 이제 밀가루를 넣고 휘 저어줍니다. 갈색이 될 때까지 저어주라고 했어요. 2-3분을 볶아주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우, 연기 엄청나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갈색이 된 것 같아요. 연유를 넣고 여기 육수를 넣어줍니다. 프라이팬이 너무 작네요. 저 큰 걸로 바꾸겠습니다. 야, 근데 왜 색깔이 왜 누리끼리 하냐고. 야, 이거 소고기 육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냄새가 좋네요. 구수합니다. 끝부분부터 크림 같은 느낌이 올라오네요. 5분 정도 약불로 해서 끓이라고 했어요. 약불로. 왜 색깔이 이렇게 왜 누런색이냐고. 하얀색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아무래도 소고기 수프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너무 짭니다.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색깔이 이래가지고 이거 우유로 대체하겠습니다. 연유하고요. 우유하고 반반으로 할게요.
요 태운 맛으로 먹는 것 같아. 조금씩 부어가면서 해야 돼. 아, 이제 좀 된 것 같네. 그냥 하나 덩어리 넣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엄청난 양이네요. 와, 이 정도면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스카페 리치 후추를 안 했다. 후추 지금 넣어도 돼요. 드라마 보니까 나중에 넣더라고. 후추, 파슬리 좀 넣겠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냄새 좋아. 어우, 맛있는 크림 스프 향이 납니다. 진상도!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잼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와, 이거 맛있는데?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맛이네요. 단순한 크림맛 나는 토스트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감칠맛, 소고기 무국국 맛, 거기에 진한 커피 한 잔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지붕 위의 똥인가? 미군들 배불렀습니다. 이거 집에서 애들 한번 해줘 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전 되게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한 개도 안 느끼해요. 소고기 육수가 들어가서 적당히 짭조름한 맛이 배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커피랑 먹어야 돼. 와, 행복합니다. 행복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먹으려고요. 야, 이 건념 쇠고기의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사랑해요, SOS. 제가 이 리뷰하기 전에 한국에서 이 SOS 파는 곳이 있나 찾아봤는데요. 한국에서 파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파는 곳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거 무조건 저 리뷰 가겠습니다. 이거를 또 해먹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건염 쇠고기가요,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저처럼 건조기에다가 말려야 되는데요, 손도 많이 가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맛을 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편하게요. 오뚜기 비프 크림 수프 이거 하고요. 이거는 육포를 물에다가 이제 불린 거예요. 모양은 뭐 그럴싸합니다. 오리지널과 비슷한 맛이 날지 아니면 그냥 뭐 딴 음식의 맛이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요, 그 깊은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크림 수프의 맛이다. 그 건염 쇠고기와 쇠고기 육수에서 나오는 그 깊은 맛이 없어요. 근데 육포를 물에 불려서 하는 거는 이건 좀 아니다. 아무래요. 제형 전투식량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도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